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저와 다른 사람 소개시키신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하여튼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AI 분석 지원 실장을 맡고 있는 전영모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공유할 주제는요. 해양 데이터의 가치와 다음에 이것을 AI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곳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나눌 주요 주제들은 데이터들은 주로 공공 데이터들, 특히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해양 데이터, 특히 이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해수부가 제시하는 카테고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임의로, 그러니까 구분한 카테고리 때문에 이게 꼭 공식적인 카테고리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양수산부는 현재 지금 60개 이상의 데이터 플랫폼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일부는 공개가 되어 있고 이 일부는 해수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는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양 안전과 사고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 다음에 두 번째는 수산에 대한 관리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 환경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관리, 네 번째는 항만 및 물류, 다섯 번째는 해양수산 정보나 행정 지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먼저 해양수산 안전관리, 안전 및 사고 관리는 크게 해양 안전, 그다음에 해양 사고 관리, 그리고 항해 지원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시스템들은 일부는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해수 내부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해양 안전 종합 정보 시스템 G컴스 같은 경우에는 G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는 해사 안전 감독 업무 정보 시스템은 해수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데이터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에 대한 부분들, 또 항해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형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위성 항법 시스템 등이 지금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로 공공 데이터 시스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G컴스, 그러니까 해양 안전 종합 정보 시스템 이제 영문 버전으로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9월 14일일 겁니다. 14일에 싱가포르 해협에서 있었던 해적에 대한 정보입니다. 해적 발생 정보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항행할 때 많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이 시스템 안에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라든지 그거에 대한 보고서 등이 올라가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양수산 안전 및 관련 사고 관련 사이트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산 관리입니다. 수산을 자원하고 관리 쪽이 되고, 크게는 수산업 관리, 산업에 대한 관리, 다음에 수산 자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어촌 개발 및 관리, 그리고 수산 유통 및 안전 관리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오픈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이제 수산물 유통 종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건 이제 해수부가 주관이고 실제 관리는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있는 수산물 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어종별로 고등어 다양한 어종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 산지 가격이라든지 현황, 가격 동향, 생산 동향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산에 대한 정보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해양 환경 및 자원 관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카테고리는 네 가지고요. 해양 환경 관리, 그리고 해양 자원 관리, 해양 관측 및 예측, 그리고 해양 관광 레저까지 됐습니다. 사실 관광 레저를 해양 환경 및 자원 관리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따로 별도로 세션을 만들기엔 또 카테고리가 좀 애매해서 일단은 해양 관광 및 레저를 해양 환경 및 자원에 지원 넣었지만 약간 안 맞는 카테고리 구성이기도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해양 환경 관리 부분에서는 해양 환경 정보 통합 관리 체계라든지 또는 선박 대기 오염 물질 관리 시스템 등의
데이터가 모이고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해양 자원에서는 무인도서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인도서는 이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인도서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서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이제 해양 데이터의 가장 주요한 데이터죠. 해양 관측에 대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관측 정보 시스템인지 해양 위성 정보 시스템, 또 바다누리 해양 정보 시스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관광 및 레저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이 돼서 이 부분 대부분 이제 공개되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해양조사에 적는 개방해입니다. 개방해는 일종의 해양 지도 서비스, 전자지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해는 다 알더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개방이 돼 있고요.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들, 해양에 대한 정보들 저기 보시면 이제 해양 지명이나 뭐 해양 해사 안전에 대한 부분들, 뭐 공공 바다 목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해도 안에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해도는 항해용 해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해용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위치 이런 데서 이렇게 정보가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좀 더 국민들이 바다를 편하게 즐기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바다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좀 더 산업적에 가깝죠. 항만 및 물류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항만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항만 건설 사업 정보라든지 또는 항만 시설물 유지 관리 등 항만 시설에 대한 관리를 정보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항만에 대한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포트미스고요. 포트미스를 잠깐 보시면 포트미스는 우리나라에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정보와 화물의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항만에서 발생된 항만 물동량 같은 게 바로 이번 달에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항만별로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입출항 등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정보도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해양수산 정보 및 행정 시스템입니다. 하나는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 관리 및 분석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첫 번째로 이제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바다 허브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또 그 연구 정보를 관리를 위해서 R&D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다음에 바다보험 지식 서비스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보험 지식 서비스, 그러니까 저기 두 번째 파란 여기 바다보험, 그러니까 바다보험이라고 이제 영어로 쓰는데요. 바다보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면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 R&D 정보와 또 R&D 결과물들 뿐만 아니라 해수부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 연구 인프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어떻게 대여해야 될지, 어디 가서 빌려야 될지, 어느 기관이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더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바다 허브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일종의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들어가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통계 자료나 또는 뭐 당장 이 사이트에 없다면 이 사이트와 링크가 걸려 있어서 그 사이트를 가서 보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또 하나 이거 지금 말씀 보여드리는 거는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진 않지만 해양수산부와 연관이 됐거나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연관되어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 C,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저희가 니아랑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해양수산 해운항만의 다양한 정보들, 특히 아까 말했던 공공정보는 물론이고 공공정보 외에 상업적인 정보들도 올라와서 거래 유통을 하고자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은 같은 형태의 사이트인데 이제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다루지 않는 연안 재해나 해양 환경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정보들이 모이는 플랫폼입니다. 이 두 플랫폼을 연결하면 거의 해양수산의 모든 데이터 플랫폼이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MTIS는 저거는 이제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저 사이트는 이제 해양 교통에 대한 안전들, 여객 운송이라든지 선박 운항에 대한 문제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GCOMS와 약간 겹칠 수도 있긴 하지만 GCOMS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자세한 내용들, 특히 바로 여러분들이 선박 운영하거나 운영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이트는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이트는 아니지만 해양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운영되는 사이트라서 같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의 정보를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해적 정보라든지 해양 안전 통계, 뭐 해양 보안 위험 평가라든지 사고 유형별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기상 환경 데이터들, 뭐 해양 기상 환경이라든지 해양 환경 정보, 폐기물 유출 정보, 뭐 새 생태계 정보, 뭐 해양 관측 데이터 등의 정보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어업 및 수산 데이터에서 어선의 위치라든지 어업 현황, 어구 관리 허가능 등에 대한 볼 수 있고요. 또 뭐 IU 불법 어업 단속 정보라든지 어장 시설물 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양 공간 및 자원 데이터로 또 보시면 이제 수심 데이터는 이제 오픈되진 않습니다. 관리는 하지만 오픈되진 않고요. 그다음에 해양 구역 이용 평가라든지 무인투수 정보, 그래서 어느 섬 이름이나 번호, 위치, 그다음에 해양 생물 자원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항만 및 해운 물류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해양 레저에 대한 관광 정보들, 정말 지금 일단 명목상으로는 저희 해수부 관련된 기관들이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보면 해양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저희가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데이터는 있고요. 근데 이게 과연 인포메이션이냐? 그리고 이 데이터의 유저가 누구냐?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사실 저희가 올해 이 발표 제목이 해양 데이터의 가치라는 말을 적었었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 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사실을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지금쯤이면 연구가 끝나서 그걸 발표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사실은 아직 그 가치사실 평가는 아직 아직 진행 중이니까 아마 올해 11월쯤 끝날 것 같아서 가치사실 자체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 이게 데이터라는 거죠. 해양수산분의 데이터들은 뭐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공공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상업화될 수 있느냐, 또는 가치를 말할 때는 이제 공공적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산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방대한 데이터가 다양한 주체들이 수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의 표준화라든지 연결성, 안정성, 결측치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막상 그 데이터를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 데이터에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저가 누구냐. 데이터는 공급자 측면에서 많이 모으고 있는데 과연 이 데이터의 수요자가 누구냐, 이런 대질문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긴 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허브라는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한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빅데이터 해양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연안 데이터 플랫폼 등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진행을 시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다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데이터가 워낙 많고 분류체계가 많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조차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 데이터 어디 있는지를 맨 땅부터 찾아야 된다면 너무 어려운 작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AI라는 기회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해외 사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각 분야별로 해외에서 이미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산 분야에서는 언더워터 카메라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망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잡고 그걸 분석한다거나, 지금 보셔 있는 릴스 같은 경우에는 육상 양식장이죠. 육상 양식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물고기의 페이스를 인식하고 성장체를 따라가는 형태. 그래서 이 물고기가 얼만큼 크고 있는지, 얼만큼 생육이 좋은지, 어떤 먹이를 줘는 잘 컸는지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등 그런 일이 이제 수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에 일리걸 피싱 디텍션 시스템은
사실 동영상을 보여드릴까가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는데 이건 실제로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IUU 하는 업을 하는 아주 유명한 선박하는 잡는 과정입니다. 그 선박은 굉장히 유명한 유령 선박 같은 선박이었는데요. 전 세계 바다를 누르면서 IUU를 해왔고요. 추적하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성 데이터랑 AI 결합해서 마지막에 추적해서 끝끝내 잡아내는 동영상이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앤 아이덴티티 PC라는 작업을 쓸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아쿠아컬처 쪽에서는 이제 얼만큼 먹이를 줘야 되는지, 아까 생육수 얼만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AI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거는 지금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요. 일본 회사에서 지금 양육에서 AI를 도입해서 먹이의 피딩부터 해서 생육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까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발표자 노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신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 많이 아시는 세일 드론이라는 드론입니다. 해상 드론인데요. 보시다시피 드론은 이제 날는 것만 있는 드론이 아니라 물 위로 가는 드론, 수중에 다는 드론도 다 다양한 드론들이 있습니다. 이 드론은 물 위에서 태양광하고 조류만으로 해서 이동을 하면서 정보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안에다가 이런 세일 드론을 굉장히 많은 숫자를 분포시켜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공적인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번째 발표자분이 말씀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양 데이터를 꾸준하게 추적할 때는 하고 분석하는 데는 AI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쉬핑에서입니다. 그래서 루트를 추적한다거나 또는 뭐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언제 망가질지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본다거나 그런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는 건데 그 유명 엔디비아에서 보여준 사례인데요. 예전에는 AI가 들어가기 전에는 해상도가 25km에서 이제 태풍이나 기상의 상황을 봤다면 지금 2km 정도 수준의 해상도까지 확대를 시켜서 굉장히 정밀하게 어떻게 해상에서의 기후가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게 바로 선박의 운항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자연한 선박도 마찬가지로 AI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항만이죠.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이거는 엔터팡만이고요. 엔터팡만 자체를 완전히 디지털 트윈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터팡만의 그 단순히 하역만 아니라 전체 커널까지 다 해가지고 완벽한 디지털을 복사해서 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바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해결하는 시스템이고요. 이런 식으로 항만에서도 이거 외에 뭐 자동화라든지 항만에서도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해외 사례고요. 국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했던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박의 고장을 미리 추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박 엔진이나 그런 부분에 IoT 센서를 붙이고 온도나 진동 이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AI를 분석해 측정해서 언제 이 선박이 고장이 날 수 있는지 언제 정비를 받아야 되는지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운항 중에 발생하는 고장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위험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1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조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해서 지금 동영상을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진단은 물론이고 이걸 통해서 항해 효율성, 다른 배와의 비교 등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링스업이라고 해서 수산 쪽입니다.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가격 예측, 그다음에 안정화 그리고 최적화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앞으로 런칭이 될 겁니다. 동영상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링스업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동 흰다리사이를 누르면 흰다리사이 공급사와 수입사에 대한 정보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LML이라든지 AI 기술이 포함이 됐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맵시라고 해서 마찬가지 스타트업입니다. 이거는 해양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해양의 실시간 위치나 안전에 대한 확보를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해양 내비게이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 동영상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선박들을 모으고
이 이거 맵시 내비게이션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라든지 주변에 어떤 선박이 있는지, 그다음에 항만에서는 어떻게 도킹할 때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의 운항에 대한 예측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모으고 AI를 처리해서 바로바로 실시간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업적인 건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MTS에 제공한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 이거는 AI랑 그 해양 교통 정보랑 AI 분석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앞으로 몇 시간 내에 또는 며칠 내에 얼마만큼 교통량이 발생할지 미리 예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동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해양 교통 예보 보시면 해양 교통 예보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시간대와 그래서 27일 12시를 찍고 결과를 조회하면 지도상에서 격자 형태로 이제 교통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 표시됩니다. 사고 위험이고요.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선사들이 관심을 두고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향후 저희가 이걸 이제 MTS 측에서는 이걸 통해서 해양에서의 사고가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미 AI가 해양수산 분야에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항만 운영에 도입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작 단계이고요. 갈 길은 아직 많이 먼 상태이긴 합니다. 저희 연구원도 이제 이런 AI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자체로 현재 지금 저희 같은 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이제 그 정책 연구에서 AI를 어떻게 도움받을지, 데이터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포럼을, 그러니까 전체 해양수산물 전체 기관을 모으는 AI 포럼을 구성해서 이 포럼을 통해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인베딩 시키고 학습시켜서 해양수산에 대한 모든 다양한 재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 또 저 내부적으로는 저 연구 데이터를 다 인베딩 시켜서 연구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효과 있는 연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단순히 연구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신 66개에 넘는 그 데이터들, 센터들에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다 LMN, 해양 특화 LMN을 구축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데이터를 쉽게 가져오고 확인하고 결측치라든지 그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LMN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지금 해수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인베딩 시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진행 형태를 좀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해양수산부 전체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다양한 바다허브라든지 포트메스 같은 공공 데이터들, 또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라든지 키오스트, KMI, 그다음에 국립수가원 이런 거의 데이터들, 그리고 대학의 개인 데이터 다 모아서 하나의 거대 해양수산 특화 엘리멘트 구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도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